안녕하십니까, 타시엠입니다. 자, 오늘은 MSI에서 나온 일체형 수냉 쿨러입니다. MAG 코어 리퀴드 360R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MSI에서도 일체형 수냉 쿨러로 처음 하는 시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MSI에서도 이게 일체형 수냉 쿨러로는 첫 제품인데 일반적인 일체형 수냉 쿨러에 비해서 좀 많이 특이하게 만들었어요. 보통 어떤 걸 만들 때 처음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남의 제품 카피도 하고 좀 무난하게 만드는 편인데 얘는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보니까 MSI가 참 과감해요. 후발주자라 그런 건가? 자, 얼핏 보면 일반적인 일체형 3열 수냉 쿨러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지만 좀 자세히 뜯어보면 좀 특이한 구석이 많습니다, 얘가. 우선 제일 눈에 띄는 건 이거죠. 이게 펌프입니다, 펌프. 예, 펌프가 이 라디에 박혀 있습니다. 보통 평범한 일체형 수냉 쿨러들은 여기 있죠. 요 안에 펌프가 포함되어 있는데 얘는 이 라디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겁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이게 펌프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다가 펌프를 안 만들고 여기다 만들었느냐? 괜히 한번 튀어보고 싶어서 그런 거냐? 예, 아니죠. 사실 이 블럭에 펌프가 들어있을 때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튀어 보이려고 여기다 박아놓은 게 아니고 그런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 만든 거예요. 블럭 안에 펌프가 들어있으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사실 이 라디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에 장착이 돼가지고 딱 고정이 돼 있죠. 그런데 얘는 아닙니다. 얘는 이제 CPU에 장착을 하기 위해서 뭐 이리 꺾고 저리 꺾고 많이 움직여야 돼요. 한번 PC를 조립하고 나면 몇 년 동안 쓰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이거저거 바꿈질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얘를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뭐 움직이기만 움직이나요? 사실 이거 뭐 CPU에 장착하려다 보면 랜간석 같은 거 피하려고 뭐 요렇게 틀어보고 저렇게 틀어보고 뭐 이러다가 방열판 같은 데도 자주 부딪히고 그래요. 일단 CPU를 바꿀 때도 보드를 바꿀 때도 케이스를 바꿀 때도 얘는 무조건 띄었다가 다시 붙여야 되거든요. 이거 좀 간섭을 아슬아슬하게 피해서 조립해 놓은 경우에는 램 바꿀 때도 띄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일체형 수냉 쿨러를 쓰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뭐 누수 걱정은 다들 많이 하시죠? 그 누수만큼이나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이 펌프가 고장나는 겁니다. 누수보단 나을지 몰라도 얘가 망가지면 CPU까지 같이 죽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흐르면서 연식이 오래돼서 자연스럽게 고장날 수 있는 부품은 없습니다. 하지만 펌프는 아니죠. 얘는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펌프가 고장나면 이 전체가 고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펌프의 수명이 이 일체형 수냉 쿨러의 수명입니다. 나머지는 고장날 부품이 없고 뭐 예를 들어 팬 같은 게 고장이 났다. 그럼 팬은 교체를 하면 되잖아요. 얘는 교체도 못합니다. 그냥 고장나면 버려야 돼요. 그래서 AS 기한이 지난 상태에서 펌프가 고장이 나면 이걸 전체를 다 버리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CPU까지 같이 죽는 경우가 또 있다는 거죠. 제가 다 겪어본 일들입니다, 그게. 얘가 고장이 나서 CPU가 고장날 때는 이렇게 완전히 켜지지도 않게 이렇게 고장이 안 나요. 뭔가 한 군데가 마탱이가 갑니다. 제가 겪은 거는 뭐 부팅도 잘 되고 하는데 얘가 뭐 무슨 무거운 프로그램을 돌리다 뻗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맨바닥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계속 프리징이 걸려요. 예, 그런 것도 CPU 사망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켜지지도 않는 건 아닌데 그것도 죽은 건 죽은 거예요. 저는 펌프가 고장나 본 경험이 3번이 있는데 한 번은 이 일체형으로 고장이 났었고 한 번은 커스텀으로 고장이 났고 한 번은 고장난 건 아니고 이 용액이 다 얼었습니다. 겨울에 저 모라를 창틀에 올려놓고 PC 안 끄고 그냥 자다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게 얼어 있더라고요. 그거 뭐 용액 사실 때 스펙 보시면은 거기 대부분 그 어는 점이 마이너스 8도로 돼 있거든요. 영하 8도. 한 영하 3, 4도 정도 떨어지면 얼어요. 심지어 제가 그거 안 끄고 잤으니까 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을 텐데 그래도 옵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 영상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그 짝퉁 모라를 좀 자세히 보신 분들은 거기 물통 안에 들은 용액 색깔이 초록색인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게 원래 용액 색깔이 초록색이 아니고요. 그게 부동액을 넣어놓은 겁니다. 예, 그거 부동액 넣으면 안 얼어요. 그 순액용액과 맡기려고 순액용액 대신에 부동액 넣어도 되냐고 뭐 이런 질문들 가끔 보게 되거든요. 예, 결론은 넣어도 됩니다. 몇 년 동안 제가 잘 쓰고 있으니까 문제는 안 생겨요. 그런데 추천하진 않아요. 처음에 며칠 동안은 저 냄새 엄청나게 납니다. 그 차 본네트 열면 나는 그 냄새가 며칠 동안 방 안에 계속 배 있습니다. 자, 그렇게 3번이 고장이 났다가 그 중에 한 번은 CPU까지 같이 동반 사망을 한 거예요. 이런 일체형 수냉 같은 경우에 누수로 고장나면 누수 보증이라도 되잖아요. 펌프 고장나서 CPU 죽은 거는 아마 보상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펌프의 내구성이 일체형 수냉 쿨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펌프를 이쪽으로 옮긴 거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CPU 블럭이 가장 열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안에 펌프가 있는 거는 그래서라도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펌프의 위치를 바꾼다고 하면 뭐 이런 데나 이런 데 다는 게 좀 이상적이겠지만 왜냐하면 여기 달면 방열 면적에선 좀 손해를 보잖아요. 이만큼은 방열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쪽이나 이쪽에 다는 게 좋긴 한데 또 그럼 이제 이만큼 길어지니까 공간 차질 또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거는 아주 잘한 거라고 봐요. 아니 이게 맞다기보다 여기에 있으면 안 되죠, 펌프가 사실. 예,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이 호스의 위치입니다. 예, 보시면 호스가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가운데 있죠. 지금 요렇게 두 가닥이 있는 건데 요게 입수고 요게 출수예요. 그런데 저는 입수하고 출수가 이렇게 생긴 라디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한쪽 끝에 하나가 있고 이쪽 반대쪽에 또 하나가 있는데 얘는 이 특이하게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왜 특이한 거냐면 보통은 이게 이렇게 양쪽으로 있으면서 물이 한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U자로 돌아서 이런 식으로 나가요. 요런 형태의 라디는 대부분이 뭐 90% 이상이 다 U플로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U자 형태로 물이 순환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호스가 양쪽 끝에 있고 뭐 보이지는 않지만 가운데 경막이 있겠죠. 이게 만약에 중간에 벽이 없으면 일로 들어온 물이 이 라디를 안 지나가고 그냥 바로 이쪽 구멍으로 나가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중간에 벽이 있을 것이고 한쪽으로 들어온 물이 이렇게 U자로 돌아서 반대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얘는 이 호스의 위치가 이렇게 생겼다면, 그리고 지금 펌프도 한쪽 끝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가운데 있잖아요. 이렇다는 얘기는 이 U플로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커스텀 라디 중에 보시면 커스텀 라디도 이런 형태의 라디는 대부분 U플로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 Z플로우도 있고 X플로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라디는 써보질 않아가지고 도대체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여기에 구멍이 하나 있고 여기에 구멍이 하나 있는 그런 라디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쪽이 입수, 이쪽이 출수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있는 라디는 커스텀 라디 중에서도 못 본 것 같아요. 이 호스가 여기 있다고 해서 이 라디 폭이 이렇게 넓은데 이걸 절반만 쓰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펌프의 위치나 호스의 위치를 봐서는 이쪽을 안 쓰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MSI 홈피 들어가서 그림을 좀 봤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얘는 이 격벽이 요 가운데 호스를 기준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 입수 부분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오면 요 가운데 부분만 빼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이 퍼진 다음에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양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흘러와서 가운데로 모여가지고 요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스로 나가는 거죠. 예,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쿨러는 특이한 게 펌프의 위치도 특이하고요, 호스의 위치도 특이하고 물의 흐름도 특이합니다. 오, 참신해요 아주. 과연 성능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쿨러의 성능을 알려면 반드시 다른 쿨러랑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비교를 안 해보고 얘 자체 데이터만 가지고서는 뭐 판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능을 알려면 다른 쿨러랑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쿨러 중에 얘랑 비교를 해볼 만한 쿨러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일체형 쿨러 중에서는 3열은 아니고 2열 쿨러가 하나 있고요. 3열은 3열인데 커스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공랭 쿨러가 몇 가지가 있긴 한데 뭐 공랭 쿨러랑의 비교는 의미가 없죠. 양악이죠, 양악. 그래서 좀 아쉬운 대로 그 두 가지 수냉 쿨러랑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좀 스펙을 살펴보면 360 라디입니다.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120mm 3개라는 얘기죠. 이 방열핀 소재는 알루미늄이고요. 호스 길이는 40cm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휘어보면서 이 유연성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주 약간 뻣뻣한 것 같긴 한데 뭐 장착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준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호스는 3레이어라고 합니다. 3겹이란 얘기죠. 무엇보다 이 라디 쪽에 있는 호스의 간격이 가까워가지고 이렇게 넓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해서 호스가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걸리적거립니다. 그래서라도 이렇게 호스를 모아놓은 건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커스텀을 하다 보면 뭐 호스가 하나는 이쪽 하나는 뭐 저쪽 그래가지고 이렇게 넘어와서 이쪽에서 합쳐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이 블럭의 움직임에 좀 제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위치에서 출발을 하면 할수록 그런 점에선 유리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펌프가 없다 보니까 이 선은 그냥 RGB 선이에요. 그냥 이거 연결하면 불만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270도 회전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로 맞추실 수가 있고요. 요 휘어지는 각도 요거 중요하죠. 예, 잘 휘어집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꺾이는 각도 문제로 장착에 어려움을 겪을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여기 바닥면은 구립니다. 그래서 이건 RGB 선이고 펌프 전원선은 당연히 이 펌프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반대쪽 면인데 여기에 지금 달려 있어요, 전원선. 3핀 펜선이에요. 이게 3핀이란 얘기는 뭐 PWM은 당연히 아니고요. 4200rpm 단일 속도로 동작합니다. 펌프 수명은 스펙상 10만 시간이에요. 자, 이제 그럼 쿨러 본체 설명은 다 했고요. 또 다른 중요한 구성품인 쿨링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0mm PWM 팬인데 얘도 스펙이 조금 특이합니다. 일단 풍량이 78.73 CFM인데 이게 120mm 팬치고는 굉장히 큰 수치예요. 풍량이 많으면 좋긴 좋지만 이게 좀 양날의 검이죠. 풍량이 많다는 얘기는 RPM도 높다는 얘기고 그에 비례해서 소음도 같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2000rpm까지 동작하는 팬이고 최고 RPM에 도달했을 때 소음은 34.3 가중데시벨인데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에요.
체감 소음도 스펙하고 동일하다고 하면은 특히나 얘가 지금 3개가 쓰이기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은 좀 귀에 많이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WM 팬임에도 불구하고 저항을 따로 넣어놨습니다. 소음 부분을 빼놓고 보면 라디펜으로서는 스펙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량도 많고요. 또 라디펜은 풍압이 중요하거든요. 순행 라디오용 펜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풍압이 센 펜을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밀리미터 H2O 기준으로 2는 넘어가는 펜을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바람이 그 라디에이터의 좁은 루버핀 사이를 지나가야 되고, 또 케이스에 장착하는 경우에는 라디에이터 뒷면에 또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시스템 쿨링용으로 사는 거는 풍압을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라디펜은 풍압까지 좀 봐주셔야 돼요. 얘는 2.39니까 풍압도 상당히 쓸만합니다. 베어링은 투볼 베어링 썼고요. 조명은 어드레서블 RGB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이블이 두 가닥이 나와 있는데 PWM 펜이니까 전원은 4핀이고요. 나머지 한 가닥은 RGB 케이블인데 이렇게 암놈 하나 순놈 하나가 같이 달려 있으니까 이 팬들하고 CPU 블럭을 다 연결 해가지고 나중에 보드에 있는 5V RGB 헤더에 끼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음 측정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소음 측정기도 따로 없고 핸드폰 앱은 좀 신뢰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카메라를 직접 30cm 거리에 갖다 놓고 찍었습니다. 숫자가 객관적이긴 하지만 그 몇 데시벨이라는 게 사실 체감이 잘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펜속이 각각 50%일 때, 75%일 때, 100%일 때를 찍어봤어요. 원래 아이들 상태일 때는 한 30% 정도밖에 안 돌지만 그건 찍어봐야 큰 의미가 없고요. 그런데 PC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 보통 한 요 정도에서 놉니다. 좀 일을 열심히 한다 싶으면 이 정도까지도 올라가고요. 링스나 프라임 같은 거 돌리면 여기까지도 올라가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소음이 시작되는 구간은 요 정도 구간인데 이건 쿨러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펜속을 3가지로 나눠가지고 직접 찍어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찍는 방법은 이렇게 찍는 겁니다. 그림은 잘 못 그렸지만 이게 쿨러예요. 실제로는 3열 쿨러니까 이 펜이 3개가 있겠죠. 어쨌든 이게 쿨러입니다. 요거는 카메라죠. 그래서 이 쿨러와 카메라 사이의 거리를 30cm를 벌려놨다는 거고요. 저죠. 그래서 저도 이 카메라에서 똑같이 30cm 떨어진 곳에서 말을 하면서 찍는 거죠. 그래서 펜 소음하고 제 목소리를 간접적으로라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 이렇게 같은 거리를 띄워놓고 찍었어요. 요 거리도 30cm입니다. 이거 누구라고요? 접니다. 자, 그럼 50%일 때 RPM은 1100 RPM 정도 됩니다. 이게 75% 펜속일 때고요. 1650 RPM 정도 나옵니다. 이게 풀스피드일 때고 RPM은 한 1970 정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일체형 2열 순행 쿨러입니다. 이 제품은 다크플래시에서 나온 트레이서 DT240이라는 제품이에요. 가성비 일체형 2열 순행 쿨러죠. 자, 이번에는 커스텀 3열입니다. 똑같은 3열이긴 한데 라디가 좀 두꺼워요. 그래서 라디 두께 쏘는 차이 때문에 코어리키드 360보다는 아마 성능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자, 테스트 결과를 요약해 놓은 표입니다. 쿨러는 이렇게 3가지 쿨러를 사용했고 테스트는 이렇게 3가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테스트 환경은 이렇습니다. 사용된 CPU, 클럭, 전압입니다. 보드는 엑소70 유니파이 있었고요. 실내 온도는 에어컨 틀어놓은 상태에서 22도에서 24도 왔다 갔다 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실내 온도도 실내 온도지만 쿨러가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은 조건이라도 쿨러가 케이스 안에 들어가는 순간 뭐 케이스의 통풍 성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최소한 2, 3도 정도는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으로 테스트했을 때의 결과가 이겁니다. 각각 최고 온도고 당연히 숫자가 작을수록 성능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성능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갈수록 더 좋습니다. 얘는 뭐 라디가 240 라디니까 당연히 360 라디에 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성능 차이가 나고요. 이 둘의 차이는 하나는 일체형이고 하나는 커스텀인데 얘가 지금 커스텀 치고는 성능이 조금 안 나오는 편이에요. 라디는 상당히 뚱뚱한 라디인데 일단은 쿨링팬 선택에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그나마 그 쿨링팬들이 최고 RPM으로 도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적당한 수준으로 제가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얘네들은 보드 CPU 팬 커넥터에 물려놨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알아서 풀스피드로 돕니다. 그런데 얘는 제가 알아서 수동으로 최대 RPM을 맞춰줘야 되는데 리모컨을 사용해서 팬 속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죠? 리모컨을 찾으면 안 나온다는 거. 찾아서 나오면 그건 리모컨이 아닙니다. 그 리모컨이 너무 작은 것 같아. 저는 리모컨이 레미콘 정도 크기는 돼야 안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정하고 온도를 떨어뜨리려고 하면 최소한 5도 정도는 더 떨어뜨릴 수 있는데 뭐 귀찮아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만들 때부터 목적이 그렇게 적극적인 쿨링이 아니었어요. 얘는 쿨링 성능은 그냥저냥 나오면서 최대한 CPU를 빨리 갈아 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그래서 결과는 여기 지금 표에 보이시는 이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테스트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지만 얘는 시네벤치 10회 연속 돌리는 테스트고요. 얘는 PC마크 테스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렌더링 앤드 비주얼리제이션 테스트입니다. 그 테스트가 가장 CPU를 심하게 갈고요. 그 중에 비주얼리제이션 테스트는 시간은 짧아요. 한 12초, 13초 도나?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온도가 빡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테스트 중에 온도가 제일 높게 나오죠, 얘가. 아무튼 그 렌더링 앤드 비주얼리제이션 테스트만 돌린 거고요. 프라임은 사용자 설정으로 돌린 거예요. 그렇게 사용자 설정으로 부하를 많이 낮춰서 30분 동안 돌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제가 테스트한 순서가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이렇게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얘를 테스트하고 쿨러를 분해할 때 보니까 쿨러가 너무 자연스럽게 잘 떨어지는 거예요. 보통 AMD CPU의 경우에는 이 쿨러 분해할 때 좀 힘들지 않습니까? 쿨러하고 CPU가 쫙 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지죠. 그래서 가끔 묻볶기도 생기고. 그런데 얘 분해할 때는 클립을 풀자마자 바로 분해가 되더라고요. 예, 뭐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얘로 테스트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코어 리퀴드 360을 연결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예, 결론은 이렇게 온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쿨러 장착을 잘못한 거죠. 이 AMD 고정 클립은 2점식이라서 장착 분해는 쉬운데 대신에 둘 중 하나만 잘못 결합을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네요. 나사 4개로 결합하는 4점식은 그럴 일이 별로 없죠. 하나를 실수로 잘못 장착했더라도 나머지 3개로 지탱이 되는데 이 2점식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다 결합을 하고 난 다음에 손으로 블럭을 잡고 이렇게 좌우로 한번 흔들어 보세요. 단단하게 잘 결합이 됐나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들 중에서 3900XT가 들어가는 영상은 전부 다 이 쿨러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들은 온도가 좀 지나치게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잘못 측정된 온도가 해당 영상의 주제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어쨌든 3900XT도 그리고 이 쿨러도 제가 처음 사용해보는 거라서 그게 잘못된 줄 몰랐습니다. 3900XT가 원래 발열이 심하고 이 쿨러가 좀 성능이 떨어지는 줄 알았죠. 그런데 결론은 제가 쿨러 결합을 잘못한 거였죠. 그래서 혹시 이전 영상을 보시다가 온도가 왜 이렇게 높지 하고 좀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런 이유로 온도가 좀 높게 나왔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CPU 온도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잘 결합을 하고 확실하게 찍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에 코어 리퀴드 360이 변태 쿨러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쁜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의미에서 변태입니다. 변태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당연히 펌프의 위치, 그리고 호스의 위치, 물의 흐름 등이 좀 특이하니까 그런 거고요. 물의 흐름은 U플로우도 아니고 Z플로우도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 M자랑 비슷하죠? M플로우가 될 것 같습니다. MSI라서 M플로우로 만들었나? 아무튼 펌프 위치, 호스 위치, 물의 흐름 이 세 가지의 변화가 그냥 평범한 것들에 비해서는 더 발전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비슷한 형태의 쿨러가 이미 출시가 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MSI가 처음이라면 참 바람직한 시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펌프하고 블럭은 일체형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MSI도 저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쿨러를 디자인했을 겁니다. 이렇게 만들면 발열 면적에서 조금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능이 떨어진다는 걸 감수하면서도 이런 형태로의 진화를 선택을 한 거죠.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MSI의 철학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성능이 아주 구리냐? 그것도 아닙니다.
일체형 3열 순행 쿨러로서의 기본은 충분히 한다고 봅니다. 일체형 3열 순행 쿨러 중에 최상급 성능을 가진 애랑 비교하면 어떨지 몰라도 극한의 벤치 테스트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크게 의미 없는 차이일 것 같습니다. 벤치나 점수놀이 말고 실사에서는 뭐 더더군다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되고요. 그렇다면 그 약간의 성능을 포기하는 대신 내구성을 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당장 저부터도 얘를 만들 때 그렇게 극한의 성능을 추구한 게 아닙니다. 물론 저는 얘보다 더 성능이 뛰어난 커스텀 순행이 이미 몇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능에 큰 미련이 없었기도 했지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실사를 염두에 두신다면 성능도 중요하지만 성능보다 우선시되는 가치도 분명히 있어요. 누수가 됐든 펌프 수명이 됐든 다른 부품들한테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내구적인 부분들은 저는 성능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